이어서 본 연구의 개발 개요 및 통합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김성수 연구자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나왔습니다. 예. 미셸 펑크께서 지금 축사를 빨리 끝내주셔서 좀 시간이 여유가 좀 생겨서요. 제가 좀 최대한 한 30분 안에 발표를 끝내고 쉬는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퀄리티 라이츠라는 것은 글로벌 정책 지침 이자 실천 도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책이 변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돌봄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고요. 돌봄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면은 당사자와 가족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달라지게 되면은 종사자들이 또 달라져요. 그럼 정책도 또 달라지게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선순환의 과정들을 다루는 게 퀄리티 라이츠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이은병원 연구진 안에 일종의 좀 코디네이터 역할로 참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 있죠. 저희가 이제 정신증 심리사회적인 위기를 밟게 된 다음에 처음에 발병 재발을 한 다음에 처음부터 위험한 상황이 닥치질 않잖아요. 상당히 긴 시간에 걸쳐서 지금 상황이 점점 도움을 얻지 못하면 무르익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소위 문제 행동이라든지 위험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시작되게 되는데 지금은 입원 치료가 거의 유일한 선택지인 거죠. 그런데 이 미치료 기간이 최대한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이 위기 자체가 훨씬 더 손쉽게 지금 극복될 수 있고 증상과 질환의 궤적 자체가 좋은 경과를 밟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은 이 자타의 위협이나 어떤 위기, 응급이 생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치료받게 할 것이냐에 조금 더 좀 정책의 방점이 찍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병원 입원 치료를 잘 받게 하고 지역사회 재활기관으로 잘 연계할 것인가 쪽으로. 근데 최근에 정책 방향이 좀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이전 단계, 응급 단계가 아니라 응급으로 진행되기 전인 심리사회적 위기 발생 단계부터 뭔가 다른 서비스를 해보자. 그런데 이 돌봄의 방식이 당사자나 가족이 원하는 방식의 아주 부드럽고 정중한 방식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급성기 치료는 아주 양질의 치료가 필요하다. 이 이야기가 이제 퀄리티 라이츠와 그대로 연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위기가 발생해서 전구 증상, 초기 증상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응급 상황까지 진행되는 이 긴 시간 동안에 우리 당사자 가족분들이 도움을 청해 오신 주로 경로들이 병의원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시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시기도 했겠죠. 그런데 어떤 초기의 조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지 자체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병원으로 오시는 수밖에 없죠. 병원 오면 약 드시는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입원이고. 근데 만약에 도움을 요청하고 좀 빠른 시간 내에 상담이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런 상담들이 당사자나 가족이 원하는 장소, 집이든 어디든 상담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당사자와 가족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어떤 선택지를 같이 의논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런 의논의 과정을 통해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뭔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서비스 진입 단계가 상당히 거칩니다. 지금까지는 비자의 입원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죠. 이정아 대표님의 경험을 나눠주셔서 이렇게 발제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비자의 입원하시게 되면은 또 그것 때문에 가족 간의 원망과 갈등이 심해져요. 이송도 어렵고요. 입원 과정의 트라우마가 너무 심합니다. 격리감박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급성기에서 격리강박 같은 어떤 심리적 외상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하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가 억지로 비자에 입원했지만 내 권리를 발휘할 수 있는 무언가 조력이 주어진다면요. 그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입원 초기부터 가족과 단절되는 게 아니라 가족과 당사자, 치료진들이 다 모여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 갈등을 피할 수 있고 다학제 치료진들이 다 모여서 입원 초기부터 어떻게 하면 빨리 퇴원할지 퇴원해서 어떻게 회복할지 계획을 짤 수 있다면 어떨까요?
퇴원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에 지역사회기관으로 연계하는 부분들이 아직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좀 보완이 좀 필요하죠. 퇴원하신 다음에 당사자나 가족이 지금 가족교육이든 정신재활기관이든 뭐 동료 지원이든 찾아다녀야 하는 구조예요. 어떤 서비스가 도움이 되는지 정보가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입원 전 트라우마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치료에 따른 낙인과 낙담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낯선 치료진을 찾아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치료진들의 개입이 위기 초기 단계부터 이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당사자와 가족이 원하는 바를 헤아려서 서비스 선택지가 제공될 수 있다면, 그리고 퇴원하기 이전부터 미리 지역사회 서비스와 입원해 있는 단계부터 연결될 수 있다면, 그리고 치료 과정을 통해서 가족과 사이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화목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입원이 절망을 주는 게 아니라 희망을 품게 되고 좀 계획이 마련된 상태에서 내가 사회복귀를 시작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번 R&D가 담고 있는 퀄리티 라이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엔에서는 전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세워서 SDG라는 어떤 정책 좀 틀을 만들어서 지금 권유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제 2006년에 제정을 해서 모든 국가들이 이것을 따를 것을 권장을 하고 있죠. 이런 배경 하에 취약한 이들에게 봉사한다라는 방식으로 WHO의 슬로건이 바뀌게 되고, 유엔의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누구도 뒤에 놓지 마라, 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 가는 서비스가 돼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세계보건기구의 정신건강 활동 계획이 2020년에 다시 연장이 되었는데, 이때 지금 마련된 세 가지 지금 크로스커팅 좀 핵심 원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권으로 제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 아까 위셸 펑크가 설명을 하셨듯이 인권에 기반하여 전체적으로 이 정신건강 서비스 자체를 혁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2012년에 시작하게 되고요. 그 프로젝트의 이름이 퀄리티 라이츠입니다. 인권 기반의 서비스가 가장 양질의 서비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미셸 펑크가 설명하신 부분들은 제가 좀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다른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달리 일해야 되겠죠. 달리 일하는 거 안에는 종사자들끼리 어떻게 협력하는가도 포함이 되고요. 종사자와 당사자 가족이 어떻게 협력하는가도 포함이 됩니다. 달리 일하기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훈련을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 WHO가 만든 것이 이 면대면 훈련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보호자와 종사자가 함께하기 위한 교육 훈련 도구를 개발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전 세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모범이 되는 국제 사례 25가지가 포함된 이런 정신건강 서비스 가이던스를 펼쳐내게 됩니다. 이 안에는 저희 R&D의 핵심으로 포함이 되고 있는 오픈 다이얼로그라든지 비강압 치료라든지 동료 지원이라든지 지원 의사 결정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좀 내용을 들여다보자면요. 모범 사례로 올라온 위기 서비스, 정신건강 위기일 때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라고 제안한 모범 사례들 안에는 공통적으로 오픈 다이얼로그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기 쉼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쉼터 안에도 오픈 다이얼로그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병원 서비스가 이제 우리나라에는 좀 많이 해당이 되는데, 이 병원 서비스의 모범 사례들 안에도 비강압적 치료라든지 항상 입원 기간 동안에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동료 지원과의 협업이라든지 또 법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지원 의사결정이라든지 오픈 다이얼로그적인 요소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 도구와 모범 사례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보급된 역사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오픈 다이얼로그 초기 보급엔 퀄리티 라이츠 초기 보급에서 가장 기여를 많이 해주신 기관이 용인정신병원 WHO 협력센터입니다. WHO 협력센터와 WHO 헤드쿼터가 2019년에 처음으로 전 세계 한 몇십 명의 서태평양 권역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이 서비스 가이던스를 만드는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 그 당시에 한국어 번역본으로 또 용인정신병원과 태아샘 분원집에서 이 가이던스를 번역을 해주셨습니다. 복지부에서 예산 중간 지원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교육훈련 도구 중에서 리커버리 관련된 도구는 파일럿 버전 단계부터 2018년부터 보급이 되게 됩니다. 보건복지인재원에서 주도하셔서 장소 제공도 해주시고 현재 존재하는 이 인권교육 양성 플랫폼이라든지 증진시설장 플랫폼에 이것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2019년 두 해에 걸쳐가지고 각 이틀씩 35개 기관이 참석해서 용인병원 WHO 센터와 보건복지인재원 공동주최로 두 차례 워크숍이 열렸었고요. 그 다음에 인권강사 양성보수교육이라든지 워크숍으로 쭉 이렇게 보급이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인상에 실천이 된 사례는 경기도립정신병원에서 한 2년 반에 걸쳐서 24시간 응급행정 입원을 해야 되는 비자의 입원 80% 이상 되는 중환자 병동에서 비강압 치료와 병원 기반 오픈 다이얼로그, 동료 지원과의 협업을 같이 하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죠. 그 당시에 평균 재원 기간이 꽤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구 감박 비율을 5% 정도로, 그다음에 퇴원 1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재입원율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달성이 돼서 당시에 우수 사례로 언급이 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말에 이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 R&D 공지를 띄우시게 됩니다. 이 R&D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퀄리티 라이츠에 기반한 정신질환 개입 사례를 분석해서 이거에 대한 중재 기술을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비강압 치료와 오픈 다이얼로그를 포함시켜서 치료법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기 위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라라는 구체적인 어떤 과제가 명시된 이런 R&D 사업이었습니다. 아주대학병원과 이은병원이 이 R&D에 참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기존 정책과 연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선 5개년 계획이 있었고요. 5개년 계획에 이런 지역 정신 기반 응급체계 구축이라든지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들의 내용들을 채울 수 있는 R&D 콘텐츠들을 도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좀 상황이 많이 더 이렇게 진일보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 퀄리티 라이츠에서 제안하는 동료 지원 쉼터라든지 절차 조력 같은 것들이 명시가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에서 비강압 치료가 포함이 되고 이 R&D 퀄리티 라이츠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대학병원, 이은병원 공동연구기관이 시작한 이 종사자 훈련 도구는 총 5가지 항목입니다. 그 중에 2가지는 지역과 병원 기반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오픈 다이얼로그 도구이고요. 또 하나는 퀄리티 라이츠 기반의 리커버리 모듈이고요. 또 하나는 비강압 치료 훈련할 수 있는 고조완화 기법 모듈이고요. 맨 마지막이 동료 지원가가 참여하는 지원 의사 결정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퀄리티 라이츠의 콘텐츠들을 차용하기는 했는데 대폭 번안 수정 강화 개작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퀄리티 라이츠에서 포함하고 있지 못하는 좀 약한 부분들이 오픈 다이얼로그라든지 비강압 치료 부분들이었는데 이런 부분들 강화해서 우리가 번안판, 어댑테이션판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개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당사자 가족분들의 이해관계자들이 포함해서 같이 애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대학교 병원과 이은병원, 또 천주의 성묘한병원, 또 우리다운 프렌즈, 그 외에도 수원 여러 지역의 당사자 가족단체, 또 파도선에서도 참여해 주셨고요. 이 연구개발 기획 단계부터 WHO 헤드쿼터의 미셸 펑크가 이 디자인 단계부터 자문을 해줬습니다. 이 몇 가지 것들을 좀 같이 합쳐서 연동하도록 디자인하라는 조언을 제일 처음 준 게 이 WHO입니다. 그리고 오픈 다이얼로그는 아직 국내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국제교육기관이 오픈 다이얼로그 UK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개발과 시험 운영 자체를 전문가와 동료 가족 지원가 등이 같이 하는 다학제 연구진이 진행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나라 전달 체계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에게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은 뭐 경찰 구급대나 지역복지센터가 이렇게 개입을 하지만 어렵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다음에 치료가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퇴원을 또 하게 됐을 때 지역사회에 여러 좀 재활기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고립돼가지고 다시 재발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지금 개발되는 이 도구들이 현장에서 실천되는 부분들은 위기가 발생해서 병원 입원하기 전 단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단계에서 이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저희가 이제 디자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 년도고요, 지금이. 2차 년도에는 이제 실제 이제 초안을 가지고 워크숍과 훈련 보고서 시험 운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년도에서는 이런 각각의 도구들이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좀 수정 번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중에 공청회와 훈련 워크숍이 포함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오늘 공청회를 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 학회지 논문은 게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작년에 보건복지인재정정의센터에서 5일 동안 오픈 다이얼로그를 하기 위한 다학제 동료 지원가를 포함한 팀을 양성하기 위한 5일간의 워크숍 장면이고요. 이 워크숍 이후에 수원시 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로 현장에서 지금 한 100회 이상의 오픈 다이얼로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회복 퇴원 계획 수립 모듈에 대해서 이 지금 훈련 도구가 개발된 것을 아주대학교 납병원, 수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은병원 등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런 시험 운영들을 거쳤고요. 그리고 비강압 치료, 이건 주로 이제 그 병원 종사자들한테 해당이 되겠죠. 여러 기관들에서 이런 비강압 치료 부분들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지금 여러 기관들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동료 지원가에 의한 지원 의사 결정, 이거는 절차 조력 프로그램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죠. 이제 실제 절차 조력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다운 프렌즈와 파도선 여러분들이 오셔서 자문해 주시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죠. 이 R&D 사업에 얼추 잡아도 한 150명, 200명 되시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신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중에 일부를 현재 지금 그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가 되었고 오픈 다이얼로그 국제학회에서 기조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모델이 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퀄리티 라이츠의 여러 모듈들과 오픈 다이얼로그를 동시에 병합해서 가는 사례는 세계적으로 최초라 굉장히 관심을 모아서 이제 기조 발표를 초청을 받았었고요. 아까 보여드린 부분이죠. 앞으로의 정책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발병부터 증상 악화, 병원 입원 치료 연계까지 오픈 다이얼로그와 비강압 치료, 동료 지원가에 의한 절차 조력, QR 회복 프로그램이 동시에 적용되도록 하는, 그래서 다시 또 썼습니다. 부드럽고 정중한 서비스 진입, 양질의 치료, 이걸 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감사하게도 중앙지원단에서 정신건강정책 포럼으로 아젠다로 실어주셔가지고 첫 소개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장기간 동안 급성기 치료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을 추진해 오고 계신데 그 정책들이 보다도 확장되고 정착되기 위한 콘텐츠로서 이 R&D 콘텐츠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 이런 것들이 다 급성기 치료와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안드리는 거는 이 4종 5종의 훈련 도구가 잘 보급될 수 있기 위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도구는 크게 지역사회 서비스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병원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지원 당사자 운동에도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중에 가장 첫 단계로 시작하기 좋은 것이 오늘 워크숍 2로 있었던 회복 서비스,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파워풀하거든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들의 다 좋은 양념이 되면서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는 것이 오픈 다이얼로그입니다. 이 도구가 있을 수 있고요. 병원 서비스에서는 비강압 치료 도구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절차 조력에서는 동료 지원, 지원 의사 결정 도구가 필요하고요. 이 여러 도구들이 좀 훈련은 단계적으로 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실천은 현장에서 연동되도록 병원과 지역이 협업을 하고 종사자와 당사자 가족이 협업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것이 이번 도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청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바탕으로 도구는 다 마련이 됐는데 이걸 어떻게 보급하면 좋을지에 대한 일종의 정책 제안을 저희 최종 결과물에 첨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제안을 오늘 좀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경청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워크숍 포함해서 각 훈련 도구의 수정 보완점 같은 이런 의견들을 주신 것들을 축적을 하고
이미 그동안에 좀 많이 저희가 많은 목소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 훈련 도구를 도입하고 정착하기 위한 어떤 재원도 좀 취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본격적으로 전국 확산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고민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결과적으로 실천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점이 필요하신지도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지역정신건강 서비스에서의 운영 지침도 좀 보완점이 있으면 제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오늘 2부 지난 3부 토론 순서는 좀 바람직한 돌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함께 나누는 대화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사전 등록을 받을 때 여러분들께 이 워크숍 및 공청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를 이렇게 적어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적어주셨어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인 게 이 증상에 가려진 삶을 발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비강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오픈 다이얼로그에 대한 관심도 많이 표현해 주셨었습니다. 현장 적용에 대한 거, 그리고 실제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요청 사항들을 저희가 미리 좀 공유를 하고 이런 걸 바탕으로 오늘 오전 워크숍도 준비했고 이따가 발표도 준비를 할 텐데 좀 얼마나 만족스러우실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연구 개발 개요는 여기까지로 마치고요. 잠깐 쉬는 시간 좀 충분히 가지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